네, 반갑습니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랜소준입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봤자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온다. 유튜브를 나의 생각 저장 공간으로 만들자. 생각의 통조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로 지금 나와 있었는데 그 전에 해서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책 읽을 때 이거 겉표지 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책 겉표지를 빼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무슨 영어 원문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제 폼도 나고 뭐 이런 책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송기정 작가님의 그 시대의 핵개인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편리함을 누리지만은 그걸 또 이용하지 못하는 뭐 노인분들이나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과 공존을 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졌었는데, 모건하우절의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이제 바꾸려고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면서 애를 쓰지만은,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 이제 뒤를 돌아보고 이제 과거를 또 뭐 또 알아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좁혀지고 좀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독자분들한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책의 말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예상하지 못할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이제 자기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 사안에 들어가서 이제 스키를 탔는데 자기는 다행히 두 번째는 타지 않았고 친구들을 한 번 더 탔는데 친구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성공을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랄까, 나의 어떤 겸손과 어떤 나의 성공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은 알리되 좀 겸손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운이라는 단어를 좀 활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고나우절이 그런 자신의 일상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수많은 사례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리스크를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꼼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예로 이제 우주 비행사 이야기를 하죠. 나사에서 새로운 우주복을 개발해서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우주까지 쭉 올라갔다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려온 과정에서 그 우주복의 쉴드라고 하나요? 그걸 잠깐 열었다가 바다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헬기에서 잠깐 떨어져서 우주 비행사가 떨어졌는데 다른 뭐 방수적인 기능이나 당연히 있죠. 근데 살짝 그 맑은 공기를 내려오면서 마시려고 살짝 열었던 쉴드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그 우주 비행사가 죽었다는 것을 대표적인 일화로 얘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건데 나사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리스크나 그런 것들을 다 예측 분석을 해서 했는데 그 우주 비행사의 그 한 번의 행동이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주 비행사를 키우기 위한 나사의 노력과 그런 것들, 시간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예측을 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은 좀 다양성을 띤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왜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닮고자 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롤모델을 이제 좀 선정을 해서 그것을 좀 닮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좀 단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뭐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일평생을 같이 하거나 24시간을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우리가 일부분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우주비행사 같은 일화를 이야기를 하자면 유능한 파일럿이 있었는데 그 파일럿에 대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람한테 배워야 하지만은 그 사람의 또 다른 인성이 있다는 거죠. 뭐 자신의 어떤 그 비행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데에서 내 의견이 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유혹을 불을 지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 뭐 천재들 이면에는 약간의 그런 어떤 이상하리만큼의 어떤 그런 또 다른 행동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스토리텔러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진리적인 그런 것들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품이 나오는 어떤 물리학자나 과학자의 이야기보다는 그런 합리적인 이론보다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세상이 정보로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인데 그런 어떤 차이탄 통계 자료보다는 뭐 우리의 마음을 좀 터치할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가 설득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121쪽에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이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당분간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 거의 100%라는 거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 설사 옳지 않은 생각이나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청중들한테 먹힌다면은 그게 당분간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옳지 못한 것을 이제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능한 스토리텔러가 되면은 내가 성공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인간은 조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탁 제시를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존재라는 거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했던 나는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 뭐 학생이면 짧고 단정한 머리가 좋다라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힘 있는 학생이 야, 우리도 두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저항을 해보자. 우리 두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 그래, 그렇게 하자. 너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가라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부분에 출마를 하거나 그런 정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여건을 안 도와줘. 근데 저기 진보 진영에서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공천도 주고 출마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진보주의자가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좀 변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의 중심을 좀 잘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도 제 자신에 대해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푼다. 평화가? 평화는 좋은 거 아니야?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그런 어떤 두려움의 사이클 진행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경제학자, 이건 1919년생의 하이먼 민스키가 이제 말하는 포인트가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겁니다. 오?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고 되려? 안정성이 꽤 유지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스키가 말하는 부분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어 투자를 한다. 빚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한다. 이렇게 지금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불안정성의 가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정성이 되려 불안정성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파이로 확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다. 역경을 두 팔 벌려 활용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낳는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을 위한 기회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자 장자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최진석 교수님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어떤 것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이 진화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사상의 이론이 집합해지고 그게 철학을 만들고 그 예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적인 것들의 자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 시장의 어떤 이런 뭐 체류인 곡선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변의 법칙의 또 중요한 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파이로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모강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하고 비관주의가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최고의 재정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것이다. 뭐이 부분은 그 3년 전에 모건하우저리 얘기했던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현재에서 그 미래로 가는 길에서 실패와 절망, 충격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둘의 조합은 역사 곳곳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면서 비관론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마냥 와 이러면서 낙관론자로 살지 말고 그 중간쯤에서 생각을 해야만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존을 해야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투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중간이다. 나는 그것을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부른다. 합리적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실제 첫 번째에 이렇게, 여기 제일 첫 번째 안 보이시겠지만은, 합리적 낙관론자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저도 합리적 낙관론자들에게 이 책을 바꾼다? 합리적 낙관론자가 뭐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책의 중간 챕터쯤 갔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들한테 이런 책을 바칩니다 라고 짤막하게 한 줄을 썼구나라고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299쪽 한 페이지를 그렇게 해서 더 보면은, 그래서 그런 합리적 낙관론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첫째, 한 시대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다른 시대에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늘 반복된 스토리다. 기업도 제품도 음악과도 도시도 작과도 수십 년 넘게 정상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예외를 이야기하는데 비틀스, 리바이스, 스니커즈, 뉴욕시는 그 극히 예외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스니커즈 이야기가 앞쪽에 나오는데 초코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60년대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는 스니커즈고 지금도 스니커즈가 가장 많이 팔린다 하면서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계속 달려라. 이미 거둔 성공에 마음 놓고 안주해도 될 만큼 확실한 경쟁 우위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경쟁 우위가 대개는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평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씨앗의 이제 시발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됩니다. 경쟁적인 우위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도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포지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좀 공감이 됐던 마지막 챕터 23장일 겁니다. 23번째 법칙이기 때문에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라는 거죠. 모건 하우저의 개인적인 이제 좀 조언처럼 들리는 건데, 어떠한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수히 많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멍청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식하다 등등. 그러나 대개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일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어떤 논쟁에 있어서 그 사람과 나와 아니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논쟁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가져보지 못한 경험이 있고, 나는 또 저 사람이 가져보지 못한 나의 경험이 그걸로 이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좀 재밌는 일화가 생각났었는데 어떤 손녀딸이 자기 할머니하고 캠핑을 간 거예요. 그래서 텐트 치고 밥도 지어 먹고 이제 마지막에 모닥불에 불멍을 하면서 이제 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할머니 좋지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멍도 하고 고구마도 까먹으니까 그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좋다 옛날에 그 6.25 생각도 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나의 경험이 공존을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경험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깨달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것들을 좀 듣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건하우절이 우리한테 조금 질문을 던지는 20가지의 개수의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생각해 볼 질문 목록을 남겨놓겠다. 앞에서 읽은 본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다. 자, 첫 번째,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형편없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현재 내가 가진 견해 중 만일 다른 나라에 태어났거나 다른 세대에 속했다면 동의하지 않을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2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밑에다 다시 적어놨거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형편없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의 퀄리티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밑에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넓게 보라. 인센티브에 집중, 올인하지 말고 모든 상황은 열려있고 그 상황은 나에게도 해당된다. 다른 이의 달콤한 말에 내 진심을 속이지 마라. 아까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였죠. 경험의 유무에 따라 경험의 이야기 논쟁에 신중하라. 지금 당장 못 받아들이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고 사리분별을 잘하자. 언제나 리스크에 대비하라. 인센티브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미래 현상에 대해 간과하지 말라. 허상에 휩싸이지 말라. 성공을 원한다며 꼭 치러야 하는 비용을 치러라.
닮고 싶은 인물의 한 면만 보지 말고 유연한 생각으로 변화에 대한 파일을 넓히자. 오건학절이 질문을 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제가 생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한 줄 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시대의 발전과는 별개로 늘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역사의 패턴 속에는 같은 일이 벌어진다. 내가 우주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건 간에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둔 책, 이렇게 한 줄 평을 좀 적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챕터에 상관없이 왔다 갔다 읽어도 크게 상관없이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2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읽기 편했고, 어,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또 수긍을 하면서 또 나에 대한 삶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투영하게 된 좋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서점에 가시면 이 책하고 3년 전에 나왔던 그 돈의 심리학을 이렇게 패키지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면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될지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와 그다음 내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슈퍼 생각의 아리언 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